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하늘엔 구름이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16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서늘한 기온에 더해 찬바람이 불어오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때이른 추위는 내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땐 따뜻한 겉옷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일교차 큰 하루 모쪼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단풍이 한창인 요즘 산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올가을 단풍 소식과 함께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치악산 바람길 숲이 전 구간 개방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도시숲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영서 남북권 소식을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하겠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강원지역 수출은 2억 4,200만 달러, 수입은 5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 수지는 2억 5,80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했고 수입은 195%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 감소는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 증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천연가스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행정복합타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도청 이전의 핵심 사업인 고운리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한 강원도와 춘천시의 이견으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 춘천시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군과 평창구규림관리소가 이달 말까지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방제는 도심 인근 산림과 농경지를 중심으로 꽃매미와 미국 선녀벌레 등 병해충이 목격된 지역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농경지 74만 제곱미터에서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단풍과 기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행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올가을 단풍 소식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최보나 주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최보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시작된 서비스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면적의 약 80%가 산으로 이루어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천혜의 단풍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해 가을철 단풍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계신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명산의 아름다운 단풍 정보와 기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께 전달하여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단풍 관광을 즐기실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2015년부터 동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8개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11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 서비스는 11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강원 지역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인데요. 기상청에서는 단풍을 어떤 방식으로 좀 관측을 하고 있으며 또 시작일과 절정일은 좀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따라서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으로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으로 정의합니다. 단풍 절정은 대체적으로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기온이 먼저 낮아져 단풍이 들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설악산부터 단풍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원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단풍 정보와 또 기상 데이터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본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강원특별자치도 유명산의 단풍 실황과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명산 43개 지점의 단풍 실황과 9개소의 단풍 실시간 영상 자료를 통해 단풍의 실시간 변화와 탐방로 주변 풍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탐방로별 단풍의 진행 정도가 표시되어 언제 어느 지점을 방문해야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등산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상특보 현황, 국립공원의 기상예보와 기온이나 강수 등 실시간 기상 관측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강원 날씨고 여행고도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데요. 강원 날씨고 여행고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말 날씨와 그에 따른 추천 관광지를 제공하고 날씨에 맞는 기상 용어와 기상 상식을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강원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 누리집 상단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풍 관광을 즐기신 후 인접한 시군의 역사, 문화, 축제의 볼거리와 지역 특색의 음식 등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관광 누리집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설악산, 오대산, 또 치악산 등 강원의 주요 산별로 단풍 실황을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강원도의 단풍 시기나 절정은 좀 예년이나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세 곳의 단풍 계절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설악산의 평년 첫 단풍 시기는 9월 28일, 절정 시기는 10월 17일로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10월 2일 시작되어 평년보다 4일 늦고 지난해에 비해 2일 빨랐습니다. 오대산의 평균 첫 단풍 시기는 10월 1일, 절정 시기는 10월 15일로 올해 오대산의 첫 단풍은 10월 7일 시작되어 평년보다 6일 늦고 지난해에 비해 1일 빨랐습니다. 오대산은 올해 단풍 절정도 관측되었는데요. 올해 오대산의 단풍 절정은 10월 16일로 작년과 평년에 비해 1일 늦었습니다. 치악산의 평년 첫 단풍 시기는 10월 7일, 절정 시기는 10월 21일로 올해 치악산의 첫 단풍은 10월 10일 시작되어 평년보다 3일 늦고 지난해에 비해 1일 빨랐습니다. 네, 이렇게 유익한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본 서비스는 아주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띄워진 서비스 팝업 배너창을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강원 단풍기상 융합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 계획을 짜시거나 단풍을 보러 방문하시기 전에 날씨와 단풍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대산 단풍이 절정이더라도 비 예보가 있으면 방문을 조금 미루는 게 좋고, 반대로 아직 절정 전인 산은 며칠 뒤 맑은 날을 골라 방문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겠죠. 결국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단풍 시기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날씨와 안전과 여행의 즐거움까지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팬데믹 시기에는 직접 산을 찾지 못하던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단풍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좀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됐는지, 또 반응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팬데믹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산을 찾지 못하셨죠. 그때 저희가 운영한 서비스가 지친 국민분들의 피로를 회복하고 자연의 위로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랜선 단풍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 사회적 분위기에서 랜선 단풍 관광을 접하게 되어 이색적인 체험이었습니다라는 의견이나 코로나 시대의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서비스를 응원합니다 등 사용자분들의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강원 단풍 기상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강원의 아름다운 단풍을 찾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올해도 강원도의 산과 들은 어김없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은 잠깐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지방기상청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단풍 실황과 기상 정보를 세심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강원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강원의 가을을 한눈에 느끼시길 바라며, 또 직접 산을 찾는 분들은 아름다운 단풍 지점을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가을 서비스를 통해 강원의 단풍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쉼표와 큰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강원의 산과 들이 또 지금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단풍 기상 융합 서비스를 통해서 단풍의 실환과 또 날씨 정보를 함께 확인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또 여유로운 가을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지방기상청 최보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치악산 바람길 숲의 전 구간이 얼마 전 개통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개통한 치악산 바람길 숲은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공간인가요? 네, 중앙선 퇴철도를 활용해서 치악산과 도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이 도시숲의 전체 코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중앙선 폐철도로 단절됐던 구간을 80년 만에 시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이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친환경 숲길로 재탄생시킨 건데요. 우산동에서 반곡 관설동까지 도심 6개 동을 잇는 총 길이 11.3km 길이로 국내 최장 길이의 도시숲입니다. 이곳에는 은행나무길, 왕벚나무길, 메타세카이어 길부터 총 23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숲길로 조성을 했고요. 2020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이 된 이후에 올해 옛 원주역에 도시 숲길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원주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또 보행교, 우산철교 리모델링을 완료하면서 얼마 전 구간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원주시 공원녹지과 김주영 도시숲 팀장에게 이 사업 소개 들어보시죠. 치악산 바람길 숲은 치악산의 신선하고 맑은 바람이 도심까지 이어지도록 한 도심 속 바람길 조성 사업입니다. 과거 중앙선 폐철도로 단절됐던 구간을 재생해 도심 속을 관통하는 친환경 숲길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산동에서 방곡관설동까지 도심 6개 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11.3km, 26만 제곱미터의 폐철도를 활용한 국내 최장 바람길 숲입니다. 앞으로는 원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숲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전체 이 치악산 바람길 숲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구간은 우산동에서 원주천 철교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도심의 활력과 또 생동감이 느껴지는 활력의 숲입니다. 이 도심 속에서 가벼운 걷기와 또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고요. 2구간은 봉산동에서 유교역까지 중앙선 철길의 정취를 살린 일상의 숲인데요. 특히 이 숲길을 통해서 휴식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길을 오가면서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구간은 유교역에서 반곡역까지 치악산을 바라보면서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숲인데요. 전체 코스에는 편하게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물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심 속에 보행 전용 공간이 넉넉하게 설치가 돼 있고요. 옛 원주역을 문화 휴식 공간으로 만든 원주 센트럴파크와 또 중앙동의 4개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중앙광장, 봉산정원, 원주터널까지 시민들이 이 도심 속 숲에서 산책도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정원과 광장 시설물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숲 관련 프로그램들도 기획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 공원녹지과 김주영 도시숲 팀장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보시죠. 치악산 바람길 숲은 단순한 숲길이 아니라 시민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길입니다. 이곳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주 전통시장 걷기대회와 국제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등도 운영 중이고 시민들에게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올해 열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국 녹색도시 도시숲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도시숲의 기능성과 유지관리,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중앙광장에서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하여 개통식이 열립니다. 80년 만에 원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치악산 바람길숲 개통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오며 많은 시민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침 내일 개통식이 열린다고요? 네, 내일인 23일 오후 2시에 치악산 바람길숲 중앙광장에서 치악산 바람길숲의 개통식이 열립니다. 80년 만에 도심철도가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온 걸 기념해서 걷기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휴식과 또 활기를 줄 치악산 바람길숲, 앞으로 어떻게 또 이용될지 관심 갖고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도 즐기고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2분 앞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을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 또 화요일 평창에 이어서 오늘은 횡성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은 횡성통신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 우아한 휴식 횡성 한우축제와 함께하는 횡성군민 한마은 산속길 걷기 행사가 가을 햇살과 은빛 물결이 아름다운 횡성 섬강길을 따라서 펼쳐진다고요? 네, 2025 횡성군민 한마음 산속길 걷기 행사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횡성섬강 산속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일상 속 걷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21회 횡성한우 축제와 연계해 축제 성공 개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군요. 산속길은 2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코스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참가자들은 한우 축제장 메인 무대를 출발해서 섬강을 따라 조성된 산속길을 2개 코스로 나눠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제1코스는 횡성 한우 축제장 메인 무대에서 자전거 도로 반환점, 마옥합수 돌다리 한우 축제장 구간이며 제2코스는 한우 축제장 메인 무대 내지리 포도밭 반환점, 한우 축제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특히 제2코스는 노약자 및 거동 불편자, 유아 동반자를 위한 코스로 마련돼 장애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횡성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대회장에는 구간마다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진행을 도와드리고 횡성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물이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걷기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횡성 군민과 또 관광객이 함께 가을 정취를 즐기고 또 대한민국 명품 횡성 한우 축제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첫 돌보면 마을 공동체, 주민이 이웃을 돌보며 소통하는 강원 제1호 돌보면 마을 공동체가 횡성군 강림면에서 출범했다고 합니다. 마을 돌봄 사업단은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안부 및 안전 확인 등을 이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형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을 돌봄 사업단이 특별히 강림면에서 출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횡성군 강림면은 60세 이상 비율이 66%를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돌봄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강림 사리마을회는 지난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모델 발굴 지원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 소멸과 초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의 시급한 현실입니다. 특히 횡성군 강림면처럼 60세 이상 비율이 66%를 초과하는 초고령 지역에서는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이 직접 이웃을 돌보는 돌봄형 마을 공동체가 도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는 소식은 반갑고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역 주민 6명을 마을 돌봄 사업단으로 위촉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건강 체크, 안부 확인,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통해 고령 주민들의 일상을 세심히 보살피게 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합니다. 네, 지역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또 협력하는 생활 속 복지로 전환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원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고요? 네, 강원일보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횡성 군민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강원의 역사전, 횡성의 어제와 오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온 지역의 변천사와 도민들의 살아온 삶을 담은 오직 강원일보만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사진과 횡성군의 과거 사진 등 80여 점이 처음 선보입니다. 전시 기간은 오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26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횡성 복합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원일보가 80년 세월 동안 언론계에 큰 족적을 남긴 다양한 특종 보도와 신문 변천사, 1945년부터 80년대 실렸던 광고 등 지금은 볼 수 없는 추억의 자료들도 공개된다고 하니 대한민국 미디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 미래의
전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이번 역사전에 횡성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도 횡성군의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